안녕하십니까.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분석에 이어서 새롭게 발매한 축구 승무패 64회차의 1일 새벽부터 진행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세심하게 팀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해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각 팀별 경기 양상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클럽 브리에의 맞대결입니다. 아탈란타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 유기적인 전환과 중원 장악을 통해 공격을 설계합니다. 스카마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동시에 소화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데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방 연계와 볼 운반을 책임지고 파살리치는 메잘라 특유의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교체 자원도 두터워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트레솔디가 중원에서 전환을 책임집니다. 포브스는 폭발적인 돌파로 기회를 만들고 바나케는 이선에서 문전 마무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포백 수비와 측면 간격 관리가 불안해 메잘라의 침투에 쉽게 흔들리고 교체 자원에서 아탈란타보다 깊이가 떨어집니다. 결국 아탈란타는 파살리치의 대각선 침투와 스카마카의 피니시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수비 간격 문제와 후반 체력 싸움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 이번 매치는 아탈란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첼시와 벤피카의 맞대결입니다. 첼시는 4-2-3-1 전형을 사용합니다. 리암 델랍은 힘과 속도를 겸비한 돌파형 스트라이커로 센터백을 등지고 버티거나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페드로 네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주앙 페드로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연계,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이선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벤피카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파블리디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감각을 보여주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이며 올스네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볼 배급을 책임지지만 부담이 과중된 상태입니다. 리오스는 활동량과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살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안정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핵심 전력들의 대거 부상과 원정 경기에서 반복되는 멘탈 붕괴가 이번 경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델랍과 네투, 페드로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이어가며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벤피카는 전력 공백과 원정 약세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첼시가 확실히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랑크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완성도 높게 보여줍니다. 최전방 세를로트는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고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까지 겸비했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측면 압박, 빠른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파블로 바리오스가 중원에서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소화하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시메오네 감독은 상대를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짜는 데 탁월하며 이번에도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을 사용합니다. 버카르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라 압박 강한 팀을 만나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바오야는 속도를 활용해 측면 돌파와 기회를 노리지만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안니치는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빠른 전환을 당했을 때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를로토와 줄리아노 시메오네 그리고 바리오스의 활약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전환 플레이를 이어갈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견고한 두 줄 수비를 뚫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홈이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데글림트와 토트넘의 맞대결입니다.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호그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 돌파를 시도하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합니다. 하우게는 좁은 공간 침투와 컷인 슈팅으로 변화를 만들지만 강한 압박에선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살트네스가 부상으로 정상 출전이 불투명하고 블롬버그 비웨르칸 모에까지 빠지면서 중원과 측면 안정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가 기본이지만 상위 전력과 맞붙으면 템포 유지가 어렵고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히샬리송은 페널티 박스 장악력과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마무리 찬스를 만듭니다. 사비 시몬스는 빠른 템포 전환과 창의적인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소화하며 최근 히샬리송과 호흡이 매끄럽게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리냐는 중원에서 볼 탈취와 압박 회피를 동시에 해내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경기를 장악합니다. 토트넘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중원부터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부상 공백이 큰 보데글림트가 버티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와 히샬리송 조합 그리고 팔리냐의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차이와 공격 조합의 완성도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마르세유와 아약스의 맞대결입니다.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섭니다. 오바메양은 폭발적인 스타트와 뒷공간 침투 능력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전방 핵심 자원입니다. 그린우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교묘히 파고들며 왼발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공격 카드고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볼 회수와 템포 조율을 책임집니다. 마르세유는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오바메양과 그린우드가 동시에 침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교체 자원에서도 스피드와 전환 능력을 유지해 경기 후반까지 화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홈이점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약스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강점이지만 속도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울 모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스티브는 전개 지원은 가능한 압박이 강해지면 실수가 잦아집니다. 포백 라인이 뒷공간 커버에 취약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에 흔들리며 수비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체 카드 또한 공격 템포 유지에서 마르세유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교체 자원에서 앞선 마르세유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오바메양과 그린우드의 침투 조합은 아약스 수비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고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장악하면 빠른 전환 공격이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납니다. 아약스는 포백 뒷공간과 압박 대응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서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마르세유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와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합니다. 최전방 이카르디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탁월하고 세컨드 볼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르로이 사네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공간을 공략하며 컷백과 크로스 선택으로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균도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갈라타사라이는 측면 수비 1대1 대응과 전환 속도가 느려 풀백 오버래핑 이후 복귀가 늦는 장면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리버풀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우측에서 클래식한 돌파와 컷인 패턴을 반복하며 풀백들을 90분 내내 괴롭힐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에키티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를 모두 소화하며 박스 안에서 강한 피지컬로 수비를 끌어냅니다. 비르치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으로 템포 전환을 이끌며 공격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와 사네의 개인 능력이 기대지만 측면 대응력과 수비 전환에서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살라의 돌파와 비르치의 전개, 에키티케의 박스 장악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전력, 전술, 템포 모두 리버풀이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배팅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조합과 합리적인 선택지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였습니다.